일상의 의문을 차단하는 고정관념. 인생 각본을 이루는 고정관념은 당신 인생의 대부분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어떤 성격인가? 밝은 성격인가? 어두운 성격인가? 소극적인가? 아니면 적극적인가? 누구나 자신의 성격이 어떤지 규정지어 말하지만 그것은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두운 성격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댈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꺼려진다.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게 좋다. 금방 우울해진다 같은 이유를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다. 그 행동을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그 행동이 쌓여서 완성된 것을 두고 나는 어두운 성격이야 라고 믿을 뿐이다. 성격은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끝까지 파고들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는 믿음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은 항상 착용하고 있어서 몸의 일부처럼 돼버려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는 안경과 같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고정관념의 정의는 자신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근거를 바탕으로 단정하고 확신해버리는 마음의 작용이다. 고정관념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고 당연해서 그것이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전제로 삼아버린다.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근거를 따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요컨대 너무 당연해서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거나 근거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제로 삼는 것. 그것이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명문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취직한 이들 중에서도 회사에서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운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돈을 벌기 시작해 일찌감치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등급이나 회사의 규모가 아니다. 또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고정관념이다. 돈은 그저 종이일 뿐이다. 모두가 신뢰하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종이를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이다. 고정관념대로 살면 인생이 단순해진다. 왜 사람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걸까? 고정관념이 뇌의 부담을 줄여주므로 편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정관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옷을 입어야 하나? 가족을 믿어야 하나? 식사는 해야 하나? 라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동안의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고정관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보다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고정관념을 갖는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면 왜라는 의심의 고리를 적당한 곳에서 끊어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들은 고정관념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어른들에게 왜라는 질문을 반복한다. 자동차는 왜 빨라? 아빠는 왜 회사에 가? 해는 왜 동쪽에서 떠? 어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도 아이들은 일일이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어른들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아이의 질문을
적당한 곳에서 멈추게 할 필요성을 느낀다. 왜 유치원에 가야 하는 거야? 유치원에 가야 초등학교에 갈 수 있거든. 왜 초등학교에 가는 거야? 공부하려고 가는 거야. 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건 꼭 해야 하니까. 그만 물어보고 가서 자. 아마도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와 이런 식의 대화를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왜? 어째서? 라고 근거를 찾아 영원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무한 후퇴라고 한다. 아이들은 왜를 반복하면 결국 최종적인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의문에 궁극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질문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자신의 의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듣지 못한 아이는 의아해하면서도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이 고정관념이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와 같은 다양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나고자다라는 꼬리표도 사회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일 뿐이다. 공부를 해야만 한다는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듯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 중 많은 것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고정관념을 이용하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인생 각본을 바꾸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모든 고정관념이 나쁜 것은 아니다. 고정관념을 활용하면 문제를 개선하고 성격을 바꿀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서와 반대로 고정관념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 편이 되어주는 고정관념의 대표적인 예로 긍정적인 자기암시가 있다. 자기암시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자신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이미지화하여 뇌에 입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미래의 자신을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예측하는 것이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가끔 기적처럼 생각되는 역전극이 펼쳐진다. 야구로 치면 9회 말, 축구로 치면 연장전에서 벌어지는 역전극이 그렇다. 이대로 가면 패배가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남들 이상으로 힘든 훈련을 해왔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신감이 강하고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낸다. 이른바 플라세보 효과도 고정관념이다. 가짜약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환자에게 먹였더니 실제로 증상이 개선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는 환자에게 무릎 수술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메스를 댔다가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봉합했을 뿐인데 환자가 평소처럼 걸을 수 있게 된 사례도 있다. 근력 트레이닝도 그저 근육을 움직이기보다는 단련하고 싶은 부위가 일시적으로 파괴됐다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할 때 더욱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재현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 그리지 못하는 것은 재현할 수 없다. 인생의 목표나 꿈도 마찬가지다. 젊은이들은 미래의 나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것밖에 없어 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 후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쪽으로 가는 편이 꿈과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진로나 취업 같은 중요한 문제부터 점심으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작은 문제까지 꿈의 실현에 가까워지는 쪽을 선택한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꿈을 실현시킨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실현적 예언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이 좋은 이미지를 믿으면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고정관념이 유년기의 금지령과 드라이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이제는 잘 이해하게 됐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인생 각본을 고쳐쓰기 위해서는 내면 아이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됐을 것이다. 편안하고 익숙한 것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로 살기를 다짐한 이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긴다. 과거의 일이 지금의 당신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현재 상황을 파악할 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는 무엇이 원인인가를 묻기 마련이다. 그 질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과거에 원인이 있다고 자동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해 보자. 이것은 과거에서 기인한 나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주시하는 것이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현재의 나는 과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라는 당시의 심리학 상식을 깨고 대담하게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에 원인이 있다는 원인론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에 따라 지금의 내가 있다는 목적론을 주장했다. 유전이나 교육 방식 등의 원인이 행동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목적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당신이 과거에서 원인을 찾고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일지 모른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라는 목적으로 시선을 옮길 때 과거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들러의 저서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에 이런 문구가 있다. 사람은 과거에 속박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당신을 규정한다. 과거의 원인이 해설은 될 수 있지만 해결은 되지 못한다. 모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인생 각본도 자유롭게 고쳤을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무엇이든 그릴 수 있는 광활한 도화지와 같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자신이 원하는 각본을 쓰기 바란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정작 우리는 무의식 속에 유년 시절부터 만들어진 고정관념의 인생 각본대로 살고 있었다니 바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걸 가로막는 원인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만든 것도 바로 나 자신인 거죠. 다행인 건 고정관념을 내 편으로 만들면 얼마든지 인생 각본도 새롭게 고쳤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히려 고정관념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는 인생 각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사례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